전지현, 출생 1981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태어났으며 키는 173cm, 몸무게 52kg, 혈액형은 B형이다. 전지현의 본명은 왕지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왕씨는 개성왕씨 단번이고 왕씨들은 여말선 주식이 극심한 탄압으로 거의 전멸되어 버렸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성을 바꿔버리는 등 왕씨를 버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왕씨는 희귀성씨가 돼버렸다. 대신 그만큼 돋보이죠 확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전지현은 고려왕실 직계 후손인 셈이다. 왕지현은 지혜롭고 어진 임금처럼 살아라 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한다. 지금 사용하는 예명 전지현은 1998년 드라마 데뷔 당시 오종록 PD가 캐스팅하면서 지어준 것이다. 왕지현이 연예인 이름으로 어감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성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지현이라는 이름이 왕이라는 성씨와 잘 어울린다고 판단한 모양이라고 한다. 그녀의 어머니 또한 특이한 성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 묵창의 성 묵씨는 2015년 기준 대한민국에 172명밖에 없는 초이기 성씨라고 한다. 이러한 특이한 성씨를 가진 집안이라 전지현은 화교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이미 과거 한국 묵씨 종친회에서 그녀의 어머니 묵창회는 한국인이 맞다고 인증도 했고 전지현의 결혼식 때 어머니 묵창회가 전통 한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고 한다. 루머는 예전부터 계속 있다가 2009년 핸드폰 위치 추적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이를 취조하던 중에 전지현의 아버지가 화교라고 검찰 관계자가 확인해줬다는 가짜 기사가 언론에 유포되었으나 언론 노고임이 밝혀져 정정 보도가 나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지현은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으며 그런 내용을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도 부모님 모두 한국 국적이다. 화교설이 나올 때마다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화교설을 유포한 매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왕씨면 다 화교인가? 화교가 부끄러운 사실도 아닌데 굳이 감출 필요는 없다 고 반박했다. 그러나 화교 출신 루머는 1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현재도 인터넷상 많은 댓글들이 전지현에 대해 화교이면 어떠냐, 정체성이 한국인이면 한국인이다, 화교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 국적이 한국이면 한국인이다 라는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면서 은근슬쩍 루머를 인정하며 퍼뜨리고 있다. 모 네티즌은 이런 현상을 보고 평범한 한국계 한국인이 흑인이 아니기 때문에 흑인이 아니라고 했을 뿐인데 괜찮아, 흑인이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같은 한국인이야 라고 대답하는 셈이라고 비유했다. 전지현은 요즘 소위 말하는 금수저 출신이다.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강남 8학군에서 유복하게 자랐다고 한다. 현 남편 역시 강남 8학군 출신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꽤 부유한 가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전지현은 결혼 전 정말 수많은 열애설이 터졌다고 한다. 그중에 가수비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지현은 그때마다 열애 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현 남편인 최준혁과의 열애 사실은 인정했다. 놀랍게도 최준혁과 전지현은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한다. 둘은 어린 시절을 함께한 인연이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이가 30대 초반쯤 됐을 때 둘은 지인의 소개로 다시 만나게 됐고 최준혁이 병원에 있을 때 전지현이 병간호를 해주며 서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고 한다. 그녀의 나이 32살의 열애를 인정하게 되었고 3개월 후에 결혼을 하게 된다. 연애 기간은 비밀리에 2년을 했다고 한다. 둘은 1981년생으로서 나이 차이는 동갑이며 2022년 기준 나이 42살. 결혼 후 약 4년 후 자녀는 2016년에 아들 최원우, 차남 최평우를 2018년에 낳게 된다. 가족관계, 전지현의 남편 최준혁은 결혼 당시 185의 큰 키와 훈훈한 외모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패션 디자이너 이정우, 할머니는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최준혁은 현재 중견 자산운용사인 알파 자산운용의 최대 주주라고 한다. 2020년 기준 최준혁의 자산운용사 운용자산은 5,861억 원이었다. 아버지는 알파에셋 자산운용이라는 기업의 회장으로 있으며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국제강제를 비롯한 제조업이나 국제나이론이라는 회사도 운영했다고 한다. 또한 재산이 몇 천억이라는 기사도 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최준혁의 친형이 과거 이상민이 프로듀싱했던 엑스라디라는 그룹의 가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멤버에는 안무가 배윤정의 이혼했던 전 남편 도성민도 있었다고 한다. 논란? 2014년 6월에 김수현은 전지현과 함께 중국 헝다그룹의 생수 브랜드 헝다빙천의 광고를 촬영하였다. 그런데 해당 제품의 취소원이 백두산의 중국 명칭인 창바이산으로 표기된 것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에서 해당 제품 모델로 나선 김수현과 전지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비난하는 측에서는 중국이 동국공정의 일환으로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칭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스타가 창바이산이라는 명칭을 앞세운 생수를 홍보하는 것은 한국이 백두산이 창바이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장백산이라는 명칭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사용해 온 역사적 명칭으로서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백두산을 가르고 있어 중국 측에서 백두산을 지칭하는 단순 명칭일 뿐이라는 것을 밝혔다. 실제로 한반도에서도 고려 때나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주로 장백산이라 불렸고 조선왕조실록 등에도 백두산보다는 장백산이라 부른 기록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동국공정을 목적으로 백두산 대신 장백산이라 부르는 걸 선호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백산이란 용어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 오락가락해야 하는 이름은 아니란 것이다. 애초에 한국 광고도 아닌 중국에서 중국 상품을 광고하는데 중국인들이 알아듣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것은 트집잡기
연기에 불과한 수준이란 논란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키스신? 의외로 전지현은 첫 키스신을 데뷔 후 14년 만에 매우 늦게 찍었다고 한다. 커리어에서 로맨스, 멜로 영화 비중이 높았던 배우라 더 놀라운 사실이었다. 보통 도둑들에서의 김수현과의 키스신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2011년 설화 비밀의 부채에서 휴잭맨하고 찍은 키스신이 처음이라고 한다. 수익! 전지현은 여배우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출연료를 자랑한다. 이미 도둑들 출연 당시 3억 8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는데 김인석 다음이며 이정재 김혜수보다도 높은 액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한 방송에서는 국내 최고의 몸값 스타 순위를 매겼는데 1위의 주인공 전지현은 앞서 출연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푸른 바다의 전설 출연료는 회당 약 1억 원으로 알려졌다. 방송에서는 그가 1년 기준 약 10억 원 이상의 광고 개런티를 받고 있으며 현재 16건의 광고에서 활약해 해당 해에만 170억을 벌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지현은 엠넷 TMI 뉴스에서 상위 1% 부자와 결혼한 스타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지현은 결혼식 당시 8천만 원 상당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10여 건이 넘는 티아라, 하루 1200만 원 상당의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그는 결혼식 비용을 협찬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테크의 영? 전지현은 부동산 재벌로 빌딩, 아파트, 빌라 등 약 87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 전지현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을 약 230억 원에 매각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전지현은 자신의 생애 첫 빌딩으로 꼽히는 이 논현동 빌딩을 지난 2007년 10월 약 86억 원에 매입했다. CF 스타? 명실상부 전지현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CF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뷔 이래부터 지금까지 CF킨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 그만큼 그녀의 광고 효과는 대단했는데 엘라스틴은 런칭 당시 아무도 모르는 신생 샴푸 브랜드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전지현의 CF가 온에어된 후 시장 점유율 15.8%를 기록하여 업계 브랜드 1위를 차지했다. 전지현은 장장 11년 동안 엘라스틴과의 재계약을 갱신하며 엘라스틴은 전지현 공식을 성립하였으며 덕분에 엘라스틴은 전지현이 모델을 하는 11년 동안 연속 샴푸 브랜드 1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다. 비교적 신인 시절 출연한 드라마 해피투게더에서 전지현이 베스킨라빈스 서리온의 알바생으로 등장하였는데 방송 직후 베스킨라빈스의 매출이 200% 이상 증가했고 2004년에는 하루 평균 30만 명대의 방문자를 기록하며 이득을 하던 네이버가 다소 공격적이었던 전지현의 광고를 방영하자마자 하루 평균 89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며 업계 1위에 등극하였다. 또한 넘사벽 출연 편수를 가지고 있으며 2021년 현재도 당대 가장 핫한 연예인들과 동일하게 CF를 찍고 있다. 양뿐만 아니라 광고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단편 영화 같은 CF들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후문이다. 재발탁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100개가 넘는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출연했다. 더 대단한 것은 전지현은 단순히 광고를 많이 찍은 연예인을 넘어서서 CF조차도 본인의 브랜드로 소화하여 대중들의 기억 속에 각인시킨다는 것이다. 정말 어떤 브랜드와 컨셉을 갖다줘도 소화를 잘해내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사실 광고계에서는 톱스타들 기용하여 촬영을 하더라도 잠깐 주목받으면 다행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 관심 갖게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전지현은 대중이 광고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과 더불어 오히려 무슨 광고를 어떻게 찍었는지 찾아보게 만들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독보적인 CF 스타라고 볼 수 있다. 데뷔 초 1997년 16살의 전지현은 하는 모델 언니를 따라갔다가 패션 잡지 에코의 표지 모델로 발탁되어 연예계에 데뷔하였다. 이를 눈여겨본 당시에 대형 기획사 사이더스의 정은탁 대표에 의해 1년간 연기 수업을 받으면서 여러 편의 광고에 등장하였다. 광고 속 전지현을 눈여겨본 오종록 PD는 1998년 드라마 내 마음을 뺏어봐야 캐스팅 제의를 했고 바로 이 PD가 현재 전지현이라는 예명을 지어주었다. 그래서 전지현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때 SBS 인기가요의 MC로도 발탁되었는데 첫 방송부터 멘트 실수가 터지면서 당장 MC를 바꾸라는 쓴소리와 함께 스포츠 서울에서는 MC 자격 미달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이 안정되어 처음 같은 프로 반응은 점차 사그라들었다고 한다. 연예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1년 뒤 1999년은 라이징 스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한 해이다. 우선 화이트 발렌타인이라는 영화에 출연하며 스크린 데뷔를 하였다. 드라마 해피투게더에도 출연했는데 시청률 37.9%까지 나오며 상당히 성공한 작품이다. 무엇보다 전지현을 비롯해 송승헌, 이병헌, 김하늘, 차태현 등 현재는 네로라는 탑스타들이 출연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화제되는 드라마이기도 하다. 같은 해 삼성 마이젯 프린트 광고는 전지현이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게 되는 계기이다. 음악에 맞춰 테크노 댄스를 추는 전지현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1999년 백상예술대상 신인여우상, SBS 연기대상 신인상을 받으며 탑스타가 될 발판을 마련하였다. 데뷔 초기부터 출연한 광고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찍이 최고의 CF 스타로 자리매김하였다. 2001년 엽기적인 그녀에 출연함으로써 지금의 톱스타 전지현의 위상을 얻는다.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 전역 및 세계 각지에서 엽기적인 그녀 신드롬을 불러일으켰고 제39회 대종상에서 최연소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엽기적인 그녀 이후 1년 동안은 한국 영화 시나리오의 80%에 달하는 아예 전지현 아니면 안됨이라는 조항이 달린 시나리오 등 영화계에 유례없는 러브콜을 받았다. 당시에는 전지현 따라잡기라는 제목 그대로 내용의 영화도 제작되었으나 무산됐다. 하지만 전지현은 엽기적인 그녀 이후로 했던 작품들은 전부 흥행에 실패하며 암흑기를 맞이하는데 10년대 이후 커리어 그러던 중 어느 날 대중들에게 잊혀져가던
전지현을 구해준 작품이 있었다. 2012년 7월에 개봉한 최동원 감독의 도둑들 예니 고역으로 캐스팅되어 화려한 흥행 부활의 신호탄을 날린다. 영화는 역대급 캐스팅으로 한국판 오션스 11으로 기획되었는데 전지현은 그 유명한 어마어마한 쌍년 캐릭터를 기깔나게 소화해내었다. 오랜만에 전지현을 극장에서 본 관객들은 돌아온 엽기적인 그녀와 변치 않은 아름다운 미모에 환호했다. 도둑들 늦여름 극장가의 승기를 잡으며 박스오피스 1위 행진을 하다가 결국 1298만이라는 경이로운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자그마치 8년 만에 흥행작을 만들어낸다. 이후 전지현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다음 해인 2013년에는 베를린에서 북한 대사의 통역관 연정이 역을 맡아 결혼 후에는 처음으로 유부녀 역할을 맡았으며 연기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도둑들에서의 캐릭터와는 반대되는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연기를 선보였다. 베를린 역시 716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다. 특히 전지현의 최대 히트작 2013년 12월 별에서 온 그대의 한류 톱스타 전성희 역으로 출연했다. 도둑들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었던 김수현이랑 다시 연기 호흡을 맞추어 어마어마한 케미를 이룬다. 당시 경쟁했던 드라마 사이에서 넘사벽의 인기를 끌며 방영 당시 전지현이 착용하고 사용한 제품들은 모두 화제가 되었고 완판이 되었다. 한국을 넘어 중국, 동남아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어 경제적인 효과로 전성희 노믹스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라고. 특히 대륙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치맥을 전도했다. 더불어 이 드라마로 2014년 5월 백상예술대상에서 무려 TV대상을 수상했다. 2015년 도둑들에 이어 최동원 감독과 하는 두 번째 영화 암살에 출연하였다. 독립군 저격수 안홍윤 역할을 맡아 극장가의 신기록을 써내려가며 여성 주연 천만 영화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다. 특유의 직선적이고 정적인 연기로 호평을 받았으며 또한 액션 스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극중 비중이 가장 높았던 만큼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이 되었다. 2001년 엽기적인 그녀 이후 14년 만에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20년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즌2 최종화 엔딩에서 다음 시즌을 예고하는 인물 아신으로 특별 출연했고 이어서 2021년 7월 아신의 전사를 다룬 외전격 넷플릭스 스페셜 에피소드 킹덤 아신전에 출연했다. 엽기적인 그녀로 대표되는 전지현 장르적 성격상 악역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조선과 여진을 모두 돌격하는 킹덤 시리즈의 궁극적인 빌런 안티히어로를 연기했다. 공개 후 넷플릭스 전세계 영화 순위 2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2021년 10월 이응복 감독과 김은혜 작가의 드라마 지리산에 출연했다. 100% 사전 제작으로 모든 촬영을 마쳤으며 김은희, 이응복, 전지현, 주지훈 조합으로 방영 전 큰 화제를 모으며 TVN 토일 드라마 첫 방송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역대급 망작으로 낙인이 찍히며 화제성이 빠르게 식어버렸다. 연기력, 엽기적인 그녀 이후 한동안 히트작이 없어서 CF 출연만 하는 배우 이미지가 고착화되었었다. 당시 연기를 쉰 것은 아니었음에도 대중들이 전지현이 연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대부분의 작품들이 철저하게 망했으며 연기력 평가도 좋지 않았던 편이다. 작품 인지도는 없는 와중에 CF들은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연기력은 별로인 CF 스타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했다. 본인도 그에 대해 인터뷰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나는 아직 어리고 이런 나에 대해 무언가 정의를 내리기는 이르다 라고 말하였으나 여전히 CF 스타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표작이라고 부를 법한 작품만 4개로 단순한 CF 스타로만 보기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감독과 업계 사람들의 평은 다음과 같다. 최동원 감독과 황진미 평론가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표현력이 정말 풍부하고 뛰어나다는 점을 칭찬한 바 있고 진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캐릭터 메이킹의 1인자라고 꼽은 적이 있다. 평론가들이 꼽는 전지현의 또 다른 매력은 특유의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직선적인 연기인데 이는 베를린이나 암살과 같은 진중한 분위기의 작품에서 돋보인다. 실제로 베를린을 본 박찬욱 감독은 생각 외의 실력에 놀랐는지 베를린의 감독인 유승환 감독에게 전지현 연기 깜놀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다만 위의 평들은 대부분 전지현을 작품에 캐스팅한 감독과 작가들 혹은 그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평가이다. 대중적으로는 엽기적인 그녀나 도둑들, 별에서 온 그대의 흥행으로 로맨틱 코미디나 액션 등 몸을 사용하는 연기에서는 그야말로 탑으로 본인이 망가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특히 코믹한 연기를 잘 살린다는 반응이 많다. 장진 감독은 인터뷰에서 한 번도 같이 작업해보진 못했지만 전지현은 장점이 많은 배우라며 도시 여자도 시골 여자도 배운 여자도 덜 배운 여자도 될 수 있는 중립적 외모라서 캐스팅 옥타브가 넓다 고 극찬했다. 여담으로 한 인터뷰에서 전지현 씨가 만약 걸그룹을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걸그룹이었다면 센터를 맡았겠죠? 라며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전지현은 자신의 연기 욕심에 대해 미쳐서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연기뿐이에요. 뭔가에 미쳐 집중하기 쉽지 않은데 연기를 할 땐 다쳐도 모르고 굶어도 배가 안 고파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전지현은 앞으로 자신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은 연기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고 한다. 2012년 인터뷰에서 친한 연예인으로 이영애, 김윤진, 한예슬을 꼽았다. 특히 이영애는 자녀 돌잔치에 연예인으로는 유일하게 초대되는 등 각별한 듯하다. 이상 전지현 파헤치기 끝.